여러분 반갑습니다. 1부 잘 보셨나요? 오늘은 2부요. 2부로 특강 직업상담사 1급 2차 상담하게 대하여 P14부터 27페이지까지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론들은 한 4가지 정도만 하시면 돼요. 고급 상담학에서 2차에서 1급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거요. 순서는 고급 상담학에서는 홀랜드 이론 잘 나옵니다. 1번, 2번 직업 저응 이론 TWA 우리 1부에서 잠시 소개했어요. MIQ 해가지고 미네소타 직업 가치 직업 중요성 설문지라 그러죠. MIQ 6가지 유무과 21가지 욕구리 했잖아. 3번 진로 발달 이론 여기서 긴저버그와 슈퍼 역시 1급에도 잘 나온다. 마지막 사회학습이론, 반도라의 사회학습이론, 크롬볼츠의 사회학습이론 이렇게 4가지 하면 여러분 상담학도 끝납니다. 1번 홀랜드 이론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조금 읽어가도록 하지. 개념, 이 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일치를 지향하는 이론으로 개인과 환경의 일치, 영어로는 하모니 좋아하네요. 특성 요인 이론에 기인합니다. 즉 심리검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개인 환경과 적합성 모델이다. 배경 질문. 홀랜드는 개인 환경 적합성 이론에서 3가지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과 환경의 어떤 특징이 진로 결정에서 만족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질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홀랜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의 모병관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개인과 환경의 어떤 특징이 생애 기간 동안 진로 안정성을 변화시키는가? 두 번째요. 세 번째, 진로 관련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를 질문 스스로 던져서 이 홀랜드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육각 모형, 현탐례 사진관, 인간의 성격이나 직업적 세계를 6가지로 분류한 사람이 홀랜드입니다. 성이 홀씨고 이름이 랜드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3번요. 4가지 이론의 기본적 가정이 있습니다. 요거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4번요. 5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5가지 가정. 이거를 우리는 5개념이라 이야기하고 홀랜드요. 또 우리가 2차에서 2급 2차에 넣었던 문제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 환경과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라 이래 나오지요. 이거 자체가 바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 환경과 환경이거든요. 일치성, 차별성, 일관성, 정체성, 개척성 5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지요. 일관성은 육각 모형에서 각 유형이 인접할수록 일관성은 높다. RIA가 RAI보다요. 굿. 두 번째만 하실까요? 일관성, 일치성, 일치성은 자신의 유형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곳에서 또는 부합되는 곳에서 일을 할 때, 직업을 가질 때 일치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만 더 할까요? 정체성. 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과 환경적 정체성이 있어요. 그냥 개인과 환경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개인적 정체성 갑니다. 자신이 맞는 곳에서 일할 때, 즉 S가 S에 일할 때 목흥제,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하여 열자, 명확하고 견고한 청사진 열자입니다. 밝혀줍니다. 환경적 정체성은 5가지요. 조직의 투명성, 조직의 안정성, 일, 목표, 보상의 통합으로 보는 것이 환경적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차별성과 개척성요. 한번 자료집 받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홀랜드 육각형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3가지 기능도 여러분 한번 받아서 보시고요. 다음, 이거 관련하여 그 밑에 자기 탐색 검사라는 도구가 있어요. 여기 홀랜드 이론의 바탕을 둔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홀랜드 이론 밑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유인물 받으셔서 유인물 어떻게 받는지 제3부 뒤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이메일은 반드시 써주셔야 제가 이메일로 바로 한글 파일 전송하기 때문에 이메일은 써야 될 겁니다. 자기 탐색 검사 SDS 검사 도구와 관련됩니다.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셀프 다이렉트 서치. 여러분 홀랜드 관련 검사 도구는 우리 수업 시간에 찍자 SCII CDEEM
예. 그 중에 제가 두 번째 한 찍자, 자 할 때 자기 방향 탐색. 여기는 자기 탐색 검사로 되었습니다. 읽어볼게요. 빠방. 대상, 대학생. 실시 방법, 자가 채점. 자기 실시, 자기 리포트식. 시간 40분. 소책자, 자기 채점용 대학생 및 성인용 검사예요. 두 번째 구성. 1부. 평소 희망하는 전공학과와 직업 쓰기. 2부. 직업 영역별 검사 활동 흥미. 3부. 영역별 검사 유능감. 4부. 영역별 검사 직업 흥미. 5부. 영역별 검사 능력의 자기평가. 특히 SDS 자기 탐색 검사는 자가 채점용으로 검사와 동시에 진료에 대한 자기 이해를 도와주고 또한 상담자 없이 스스로 진로 탐색을 하게 하는 홀랜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도구가 자기 탐색 검사가 되겠습니다. 2급 때 못 다루었지요? 여기 있잖아. 유인물 받으셔가지고 짜잔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두 번째 직업 적용이론. 이거는 여러분 좀 압니다. 그죠?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로캐스터 데이비스 교수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직업 분류 체계 라틴어로 3. 직업 적용이론은 홀랜드 이론처럼 개인과 환경 간의 일치, 개인의 성격과 직업 환경 간의 일치, 하모니 조화입니다. 우리 이론 중에 개인의 성격과 직업 환경 간의 조화, 하모니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홀랜드 이론과 TWA. 직업 선택 전 홀랜드. 입사하고 난 뒤에는 조화예요. TWA 직업 적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함 따라하자. 성편지 이한자. 성, 성취, 편, 편안함 보상. 지, 지위, 이, 이타성, 안, 안정감. 자율, 자율성이 되겠습니다. 6가지. 로캐스터 데이비스 직업 적용 이론. 직업 성격 측면 성격 밑줄. 따라해봐. 민영리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직업 적응 방식, 융건적반,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 이거는 2급에도 잘 나오는데 1급에도 나옵니다. 제가 시험 칠 때도 나온 것 같아. 직업 성격 측면, 직업 적응 방식. 4번 직업용 매개체, 변인 2가지요. 이거는 유연성과 인내력인데 유연성은 따라해봐. 불적 의견. 안 따라하는 사람 있네. 불일치를 적응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기 그 이전 상태에서 견디어내는 정도예요. 그거를 직업에서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조직에서 인내력은 뭐냐? 불적 개조라고 그러지. 불일치가 나타나도 적응하기 위하여 적응하기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조직에 남아있는 상태가 직장에서의 인내력 없어도 사직서 빵 내보고 나가버리지. 그럼 적응 안 되는 거지. 유연성, 인내력, 유연성, 불적, 견, 찾아 동그라미, 불적, 개조, 인내력. 2가지 축, 별표 2개, 이거 넣으셨습니다. 직업 정의론 2가지 축은 능력 측면과 가치 측면에, 능력 측면은 조직의 만족. 회사가 만족해야 돼, 내 능력을. 가치 측면은 내 개인의 만족.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보상이 적절해야 돼. 이 2가지 축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조직에 오래 남아있습니다. 7번 생략합니다. 한번 봐서 읽어봐 주시고요. 8번도 직업 정의론 상담의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내담자와 협력관계를 수립합니다. 라포 형성이네요. 친근감, 친밀감, 신뢰감을 라포 형성, 자유스러운 분위기, 허용스러운 분위기, 상호 존중의 바탕,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이것이 라포 형성하고 또 구조화시킨다. 1단계. 2단계 TWA 상담 5단계예요. 2단계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탐색한다. 3단계 내담자의 직업적 성격 특성과 자기상을 평가합니다. 다음 4단계 환경도 직업 환경도 역시 3단계처럼 평가하고요. 마지막 5단계입니다. 5단계는 내담 문제에 대하여 상담 효과를 평가합니다. 하여 직업 정의론 관련 상담 프로세서 5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하여 적합한 내담자 및 그 상담 사례를 작성하라.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예를 쓰라 하는 이야기. 상담 사례예요. 실제로 상담해 본 적 있니? 너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비는 거 모르겠어요. 필의 이야기. 그 다음 그 밑에 또 넘기면 여기 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의 이야기. 조의 이야기. 그죠? 그럼 또 넘겨보면 주디. 요 밑에 표에 주디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 갔노? 표 밑에 주디의 이야기요. 요는 사례를
물론 뭐 미국 사람이니까 로키스터 데이비스가 그런 사례를 한번 써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압축하여 세 명의 사례, 필과 조와 주들을 이야기해 놨는데, 이렇게 표로요. 표로 세 명, 필과 조와 주대에 대하여, 필, 조, 주대에 대하여 상담 사례를 제가 적어 놨으니, 이렇게 한번 눈으로 쓱 읽고, 상담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진로 발달 이론은 긴저버그와 수퍼 이야기인데, 긴저버그는 우리 2급 2차나 2급 1차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1급 치는 분들은 2급가 있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죠? 긴저버그요. 환자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요. 진로 발달요. 끊임없이 인생 생애 동안 진로 가치관, 직업은 계속 변하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환자면, 잠정기의 하위 단계, 흥능가전, 흥미 단계, 능력력 단계, 각 가치 단계, 전환 단계, 흥능가전. 환자면, 현실기의 하위 단계, 3단계, 따라봐 탐구특, 탐색기, 구체화기, 특수화기. 긴저버거 크게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잠정기의 흥능가전, 현실기의 탐구특, 굿. 긴저버거 이론의 단점, 한계점, 제한점은 1번 성인 초기까지 진로가 발달되더라. 그렇게 본 이유는요, 22세 넘어가면 직장에 들어가잖아. 직장에서는 회사 안에서 경력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아 발달은 직장 밖에서 22세까지로 봐는 거지. 긴저버거는 이걸 비판하면서 아니다, 생애 동안 진로가 끊임없이 발달한다고 했죠. 두 번째 한계점, 상담자에게 구체적인 기법을 제공하지 못해요. 평생 동안 진로가 발달하는데 상담자 뭐 어쩌라고? 상담자에게 있어서 상담자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진로만 발달한다 그러고 상담자가 해야 할 역할이 없잖아. 변하는데 뭘 할 거야? 자아 개념도 변하는데. 세 번째요. 흥미능력 가치라고 하는 이 자아 개념과의 타협이라고 했는데, 이 이론은요, 그 타협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나의 흥미능력 가치와 직업 세계와 어떻게 타협해 나가는지, 이런 이야기죠. 그죠? 나를 죽이는 건지. 한계점입니다. 지금은 우리 고급 상담학 세 번째에 홀랜드 이론 했고, 직업 정의 이론 했고, 진로 발달 이론 하고 있어요. 수퍼 이론입니다. 수퍼는 이렇게 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과정 14가지가 되어 있는데 6가지 정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할 때도 나왔어요. 수퍼 이론의 기본 과정 14가지 중 6가지. 수퍼는 자아 개념 빼고 이야기하면 한다. 먼저 3번. 진로 발달 과정은 성탐학 유세이다. 굿. 9번. 진로 발달 과정은 자아 개념의 발달을 도와줌으로써 계속된다. 자아 개념 나왔어요. 대인관계 노. 2급에서 나왔지. 12번. 직업 만족과 삶의 만족은 자아 개념에 달려 있습니다. 자아 개념이 이루어질 때 만족이라고 했어요. 13번. 또 자아 개념. 일에서의 만족은 자아 개념의 충족에 달려 있습니다. 자아 개념이 충족될 때 만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번. 개인의 능력, 욕구, 가치, 흥미, 성격 등은 각기 차이점이 있다. 2번. 이러한 특성의 차이로 각 개인은 각기 적합한 직업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생략 6가지만 했습니다. 자, 수퍼의 발달 5단계는 성탐학 유세입니다. 성장기, 탐색기, 학립기, 유지기, 채택기. 이걸 대순환, 대사이클이라고 하고, 요 안에 또 소순환이 있습니다. 소사이클. 성장기 안에도 성탐학 유세가 있다는 거죠. 나이 순서대로 14까지, 24까지, 44까지, 64까지 65세 이후요. 탐색기의 하위 단계 3단계,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해 두셔야 돼. 찾았다면 탐색기 안에 잠전시. 확립기에 2개가 있습니다. 확립기의 2개는 시한, 시행기와 안정기. 확립기의 시행기는 혹 수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유인물 짠짠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유인물 외에도 받아야 될 거예요. 유인물 안 받고 영상만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프린트물 꼭 받으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생애진로 무적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적의 개념 제가 한 5줄로 요약해 놨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무적의 개념 끝. 그 밑에는 뭐라 했지요? 제가 이렇게 4번 수퍼의 전생애적 발달 상당의 목표. 좋네. 수퍼 이론의 목표예요.
내담자 스스로 생애 역할에 대한 통합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고 1번. 2번. 현실에 반하는 자아 개념 확인요. 현실에 반대되는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탐색기는 탐색기에 맞는 자아 개념, 확립기에는 확립기에 맞는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지 과제를 준다든지 하여 확인시킵니다. 3번. 자아 개념을 실현시켜 일의 성공, 개인의 만족 추구, 사회 기여를 목표로 한다. 이 4번 좋네. 수프의 발달 상담의 목표 3가지요. 넣으면 나오는 거다. 다음 5번요. 시댁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야? 시댁이 갑자기 왜 나와? 제목은 진로 발달 상담과 평가 모델이라여 시댁을 만들었어요. 내나 이희영식 책에 나오는데 시댁이란 커리어 디벨롭먼트 어세스먼트 카운슬 모델 진로 발달 평가 상담 모델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역시 시댁요. V나 시댁 B나요? 시댁 2, 3, 4 1단계 시댁의 4단계 1단계 내담자의 생애 구조와 직업 역할의 중요성 평가 2단계 내담자의 진로 발달 수준과 자원의 평가 자원은 돈도 뭐 능력이나 이런 게 되겠죠. 3단계 직업적 정체성 평가로 흥미, 가치, 성격, 능력에 대한 평가 상담 모델이에요. 4단계 직업적 자아 개념과 생애 주제에 대한 평가하여 시댁 4가지로 되어 있으니 짜잔 고 수프 이론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수프 이론의 한계점은 제가 여기서 2가지로 제시했어요. 하나만 제가 이야기했지 합니다. 각 발달 단계 즉 성탐학 유세의 시작과 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65세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이에게 예외 없이 이 연령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건 변화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데 이렇게 그 나이를 딱 고정시키면 안 되잖아요. 2번째는 모든 사람이 언급한 순서대로 발달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 성탐학 유세는 아니다. 즉 각 발달 단계 내에서 다시 발달 과정의 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5단계 주요 발달 단계인 대순환의 발달 단계 중 한 단계 내에서도 소위 성탐학 유세라고 하는 소순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탐학 유세 이렇게 가는 것만은 아니더라 라고 2가지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넘겨서 교재 프린터요 22페이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자료 그대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22페이지 수퍼의 내담자 평가 3가지 또는 이 급에서는 직업상담 평가 3가지입니다. 문계의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예인의 평가인데 유임을 받으셔서 최고의 문제의 평가, 개인의 평가, 예인의 평가예요. 수퍼의 3가지입니다. 네. 다음에 뒤에입니다. 진로 발달의 고터 프레더슨의 제한 타입 이론 많이 들어봤죠? 우리 앞에 크롬볼츠하고 좀 라이벌 성격을 띠잖아. 다른 말로 제한 타입은 포부 이론, 포부에 맞추어서 제한 타입을 시켜요. 또 고터 프레더슨의 절충 이론, 이걸 포부 이론이라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포부가 꿈이 대학 교수라 예를 들어보자. 대학 교수가 포부면 대학 교수와 관계되는 시간 강사는 뭐 보따리 장사라 그러지. 대학마다 뛰어다닙니다. 돈이 안 돼도. 요거는 타협할 거예요. 근데 포부가 대학 교수 같으면 계란빵 장사가 나왔다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목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가 나가더라도 이거는 제한해야 돼. 왜? 포부가 교수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할 건 타협하고 시간 가서 제한할 건 제한하더라 하여 이거를 제한 타협이로. 또 나이가 들면서 그 포부라는 것이 절충되어 나가잖아요. 어릴 때 대통령, 뭐 장군, 뭐 국회의원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자꾸 절충되어 나가서 이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면 읽어볼게. 고터 프레더슨은 제한 타입 이론을 개발하여 사람들의 진료에 대한 기대가 어릴 때부터 성별, 인종별,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진로 포부는 가능성,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요. 그 다음 적합성, 개인 환경 간의 일치요.
산물이다. 아동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진로 대안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통해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의 영역을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고트 프레드슨 4단계 따라해봐. 힘센 사내, 힘센 사내. 세는 성입니다. 힘성사내가 외우기 좋게 힘센 사내.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1단계 진로 포부 발달 4단계입니다. 이거는 아동의 사고력의 발달 단계에 따른다 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힘과 크기의 지향성 3.5. 크다 작다 단순한 방법으로 사람을 분류하며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며 어른들의 흉내를 내고 외형적 크기에 관심을 두는 단계죠. 성의 역할 지향성 6, 8세. 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을 습득합니다. 남녀 역할의 바탕을 둔 직업을 선호하지요. 남자아이들 여성 직업 배제. 여자아이들 6, 8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직업 배제. 이런 것은 동성에 대한 우월성을 가했어요. 요 나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7살, 8살 될 때는 남자는 남자가 더 좋아. 여자는 여자가 더 좋아. 이런 것을 동성에 대한 우월성이라고 합니다. 야, 이 문제 잘 보잖아, 있는 거예요. 9에서 13세는 2급에 나왔죠, 그죠?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습득하여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생각하게 되고, 지위가 너무 낮아 받아들일 수 없는 지위 하한선과 지위가 너무 높아 포기해야만 하는 지위 상한선을 이 시기에 만들어내는데, 자신에 대한 개념은 게재되어 있지만 타인에 대한 개념, 즉 엄마, 아빠, 누나, 이모, 고모, 삼촌 이런 생각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타인에 대한 개념은 없다. 마지막 힘성사내, 내적이며 고유한 자에 대한 지향성 14세 이상. 자인식이 더욱 발달되고 타인에 대한 개념 밑줄 이제 생겨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고터 프레더슨에 의하면 4단계 내적이며 고유한 자에 대한 지향성에 들어가지 않나요?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되고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 유형에 관심을 갖게 되며 자아 성찰과 사회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합니다. 마지막 상담이론의 사회학습이론요. 크롬볼트의 사회학습이론. 우리 앞에 크롬볼트는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발달이론 할 때도 나오고. 진로 신념검사 맞는 사람이잖아. 진로 신념검사. 진로 신념검사가 직업 상담학 몇 페이지 쓰나요? 이렇게 복습을 잘 해야 돼요. 진로 신념검사는 앞에 심리학에 8페이지, 교재 8페이지, 특강지 8페이지 6번 진로 신념검사 12i 크리얼 빌립스 인벤토리 크롬볼트에 해가지고 5개 상위 척도와 25개 하위 척도가 있다고. 예. 예. 자, 크롬볼트 그래서 8페이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읽어갑니다. 사회학습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를 강조하여 이 학습을 통해 행동이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은 유한학과 1번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읽어주세요.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요. 부모님의 영향을 유전적 요인 DNA 염색체 세포 영향 많이 받습니다. 손흥민도요. 운동선수요. 기성용도요. 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특히 음악, 미술, 운동선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내담자의 경우 다양한 재능을 가진 백인 여성이다. 레슬리가 이어 등장합니다. 두 번째 환경적 조건과 사건. 환경적 조건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일의 기회, 사회정책, 보상, 노동법, 물리적 여건, 자연환경, 기술의 발전, 사회적 조직의 변화, 가족의 지원, 교육체계,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영향 하여 12가지가 환경 조건입니다. 이것이 진로에 영향을 주고요. 제가 강의하는 주로 강의 2급에도 나올 것 같아요. 하여 12가지 행간편, 12가지 행간편과 3가지 사건, 환경 조건 사건 프린터 받아서 보면 학습 경험에는 아시다시피 도구적 학습 경험과 연상적 학습 경험이 있습니다. 4번에 과제 접근 기술하여 등장을 합니다. 위의 4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일반화되면서 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6가지 기본 과정은 그 일에 성공한 사람,
등 6가지 과정이 있으니 기본 과정이에요. 즉 크롬볼츠의 사회학습이라는 기본 과정 6개예요. 제가 1번과 6번만 소개하면 1번 6가지인데 기본 과정. 그 일에서 성공한 사람. 뭘 가정하면서 결정 요인을 만들잖아요. 6번 그 직업에 대하여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 이런 것은 좋지 못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6가지 기본 과정을 깔고 있어요. 이것도 황미양식 교재예요. 여기에 161페이지에 6가지 기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인지진로이론 SCCT입니다. 커리얼 SCCT 카그니티브 앞에 바꿔도 돼. SCCT 소셜 카그니티브 커리얼 T 시어리요. Theory SCT 사회인지 반도라입니다. 자기 혼능감에 영향을 주는 4가지 등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반도의 사회인지론은 직업 심리학에 적용한 것으로 직업 흥미가 어떻게 발달하고 진로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수행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는 이론이다. 자기 혼능감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수대언생이라 하여 수행성 지도,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반응 4가지요. 제가 1급에서 많이 노래 부르고 강조한 겁니다. 자기 혼능감, 결정 요인 4가지 수대언생 동그라미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반두라가 이야기한 사회인질론의 3가지 영역 모델, 직업 모델이라고 해도 됩니다. 3가지는 흥선수가 되겠습니다. 흥미 모형의 드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택 모형에는 그 과학 박람회 이야기가 나와요. 수행 모형에는 그 여고 3학년 농구 선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 3가지를 가지고 흥선수요. 흥미 모형은 내가 드럼을 잘 쳤어요. 근데 친구 어머니 팔순잔치에 갔더니 드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을 한번 쳐봤지요.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드럼을 했단 말이에요. 박수가 우레와 같이 나와요. 우레. 결과기도 좋고 자기 혼능감이 막 급상승됩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사람은 뒤에 악단부라든지 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흥미 모형이고, 그 다음에 선택 모형은 내가 부잣집에 선택받았지요. 그 아버지 따라 과학 박람회를 자주 갔는데 초등학교 쌤이 하늘의 별자리를 가리키면서 이거 뭐고라고 물었을 적에 오레온 자리라든지 사자자리라든지 대답을 아무도 못 했는데 내가 했어요. 그럼 결자가죠. 결과기도 자기 혼능감이 좋아져서 나는 과학 교사라든지 뭐 과학 쪽, 뭐 자연계 쪽 대학 교수로 나아갈 수 있는 직업 영역 모델입니다. 수행 모형은 수행이 지속적이게 돼야 돼요. 요거 3학년인데 반 농구 시합을 했는데 우승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험 와가지고 박수를 치게 하고 해가지고 결과기대와 자기 혼능감이 좋아지면 이 여고 3학년은 키가 크기 때문에 계속하여 실업 농구팀, 프로 농구팀 수행이 지속되면 그게 직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여 흥선수 3가지에 대하여 여러분 해두시 뭐라고? 반도라의 이론에서 3가지 직업 영역 모델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을 받으면 이 이론의 상담 목표가 나옵니다. 한 3줄로 하여 나오고 3줄요. 받아서 보세요. 그 다음에 3가지 기본 지침도 나옵니다. 다음 여기서 마지막에 모델링요. 반도라의 모델링이 나옵니다. 이거는 행동주의에서도 모델링이 나와요. 모델링은 다른 말로 관찰학습, 모방학습, 모델링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모델이 있고 그걸 내가 보고 배운다. 멘토링 하듯이 모델링. 내가 그걸로 보고 모델을 보고 배웠다면 이 3가지 호혜의 축은 그 어떤 환경 모델, 내 개인 행동, 그 모델이 입은 옷을 내가 개인이 보고 사서 모델링을 받아가지고 사서 내가 그걸 입고 행동하면 나도 저 모델처럼 이쁘겠지 하여 직업에 대한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 모델링입니다. 제가 요거 읽고 직업 상담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하나 이상의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문제 놓을 수 있어요. 즉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즉 그 모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하거나 모방한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모델링의 주된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가지요. 반응 촉진, 억제와 탈억제, 관찰학습. 이 3가지 주된 기능을 했어요. 그 중에 반응 촉진은 뭐냐? 관찰자가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회적 자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화된 행동을 일컫는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도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처럼 따라하게 되는데 이것을 반응 촉진 효과입니다. 그래서 억제와 탈억제 두 번째 주기능요. 주된 기능. 억제는 어떤 행동을 수행한 것 때문에 벌을 받았을 적에 일어나면 억제를 당하고요. 그러한 행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좋네. 탈억제는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금지된 행동을 수행하고 동일한 행동을 계속 수행하지요. 탈억제는 억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해나간다. 그의 억제와 탈억제에 의한 모델링을 받아 나가는 거죠. 세 번째 관찰학습은 4단계가 있습니다. 주파 제동 또는 주파 산동의 주의집중, 파지기억, 재생산출, 동기화, 주파 제동 이렇게 관찰학습은 4단계가 있습니다. 이상 직업 상담학 1급 2차 실기특강을 이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는 직업정보론과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박람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